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모두 다 웃는 그날까지 희망의 새 정치로 전 국민이 포복절도하는 그날까지 네. 웃겨야 산다. 웃겨야 산다. 김경진의 어째스까? 다시 어째스까? 해야겠다. 김경진의 어째스까? 와. 아무도 없어요. 단둘이 시작하겠습니다. 김경진의 어째스까 제 3화 네.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 지난주에요. 네. 댓글에 네. 마지막 댓글에 이런 게 들어왔습니다. 네. 김경진 의원 자꾸 보니까 잘생겨 보인다. 제가 다 웃깁니다. 여러분 즐거우십니까? 어디서 이 방송 보고 계세요? 이른 아침에 8시 07분에 이렇게 웃기도 쉽지 않아요. 최근에요. 아니 뭐 저보고 요정이라느니 네. 잘생겼다느니 네. 무슨 요새 젊은 여성분들은 뭐 애정하고 싶어요. 뭐 그렇게 하고 뭐 사랑스럽다느니 왜요, 원님? 사랑스러우신데. 사랑스럽다. 드디어 장 기자께서도 제가 보기에는 네. 이게 그 무슨 장동건처럼 네. 잘생긴 사람만 잘생긴 사람요 자꾸 보면 네. 질려요. 네. 그런데 이렇게 매력 덩어리, 네. 매력 덩어리들은 네. 특히 웃기는 매력 덩어리 볼수록 네. 볼수록 더 잘생겨 보이죠. 볼매. 네. 볼매 김경진. 네. 그 저희가요. 지난주에 과거 사진으로 우리가 빵 터졌잖아요. 네. 이번 주에도 몇 가지 사진을 또 찾아봤습니다. 보정한 이 친구 나한테 저희 제작진이 네. 사실은 원래 노래자랑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거는 좀 미루기로 했습니다. 차마 못 드실 거래요. 차마 못 드실 거래요. 그래서 일단은 과거 사진을 저희가 제작진이 수집을 했는데 네. 우선 좀 그 오장육부가 시원해지는 웃음을 웃으면서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네. 사진을 좀 보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띄워주세요. 잘생겼네. 잘생겼네요. 잘생겼네요. 이거 언제 때 사진이에요, 언니? 야, 그러니까 저게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사이 정도 아닐까? 중2, 중3, 고1 셋 중에 하나인데. 네. 중학교 사진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겠네요. 보통 고등학교는 아니 의원님 자기 사진이야. 아니 의원님 사진인데 저게 언제 땐지 제 기억이 안 나. 아니 예. 나이가 50이 넘어가면 기억이 안 나요? 뇌세포 사망률이 이제 한 3월 차지해 가면서 가물가물합니다. 근데 저게 고등학교는 이제 금호고등학교 이 마크 그 표시가 네. 있거든요. 근데 저게 없는 걸 보면 제가 보기엔 교복 스타일로 볼 때 중학교 같아요. 네, 중학교 같고 야. 아마 인생에서 가장 잘생겼던 때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네. 진짜 눈빛이 살아있네요. 네. 저 영화 친구에 나오는 네. 눈빛이 살아있는 거 공부 잘하는 그 친구 있잖아요. 저게 중학교 2, 3학년 때라면 실은 공부 잘하는 친구가 아니고 저 때는 저도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 소년이었습니다. 진짜요? 네, 진짜요. 그 중3, 중2, 중3 그 어간인데 놀았어요 좀? 좀 놀았어요. 정말요? 그때는 가난해서 껌은 짝짝 씹지는 못하고 껌은 안 씹고 껌 씹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골목 어스름한테 딱 서 있다가 한 두세 명 친구들하고 같이 서 있다가 지나가는 착한 학생이 있으면 잠시 불러 세워가지고 주머니 검사 좀 해볼까. 그래서 주로 뭐 뺏었어요? 뭐 이제 조그만 이제 사탕? 아니 사탕 말고 이제 사탕을 사 먹을 수 있는 동전들 삥. 전직 검사도 한때 삥을 뜯었다. 아니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광주로 유학을 왔는데 원래 그러면 어디세요? 장성이요. 광주 바로 장성. 옆에 장성인데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때 광주로 유학을 와서 한동안은 책도 읽고 재밌더라고요. 도예지 생활이. 근데 이제 점점 사람은 더 자극에 민감해지고 이게 즐거움을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가면 갈수록 이게 만화책이 재밌어지고 그러다가 전자 오락실이 재밌어지고 근데 이제 예. 집에서 거짓말로 돈 타내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예, 그 예. 예상 예산 가능한 거짓말의 범위가 있으니까 이걸 너무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예. 어린 나이에 거짓말을 하더라도. 예. 그래서 이제 근데 돈이 이제 나쁜데 오락실 다니고 만화가게 다니고 뭐 하는데 이제 이 범위를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때 쓸 수 있는 방법이 저거잖아요. 이제 골목길에서 애들 잡아가지고 주머니 경제 좀 공유해 볼까. 뭐. 공동 경제, 경제 공유, 공동체, 공유 경제. 예. 근데 그때 운명적으로 참 다행이었던 것은 한 8개월 정도 그 생활하고 그만뒀어요. 별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 그래요? 아이들 고통스러운 표정 이렇게 보면서 별 재미가 없었고 그 사이에 다행히 경찰에 문제가 돼서 소년원을 안 갔어요. 근데 부모님 네. 너무 진지하게 막 네. 다행히 문제는 안 돼서 소년원에 안 갔어요. 근데 상당히 네. 그 비행의 정도가 좀 심각했었죠. 강도가 셌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그렇군요. 제 스스로 이렇게 마음을 돌렸던 게 네.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저 때도 이제 할머니 살아계셨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의식이 있을 때부터 제 할머니가 저한테 항상 해준 말씀이 넌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근데 이게 보면 진짜 저도 이제 제 아들이 26이거든요. 네. 곧 이제 자라면 뭐 이렇게 수년 내로 손주를 볼 네.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예. 어르신들이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무조건 이쁘다고 해주잖아요. 보면 예, 그렇죠. 잘못해도 예. 잘했다 예, 해주시잖아요. 예. 근데 이게 사실 한 10몇 세부터 한 30세까지 눈으로 보면 노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 되니까 이해가 가요. 그리고 얼마만큼 그게 필요한 행동인가를 알겠어요. 아이들 마음속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나에 대한 기대가 이렇게 높다라는 게 있는 순간 자가 판독, 이 자기 머릿속에서 네. 자기 정화을까 자기가 올바른 길을 가고자 하는 방향성이 네. 그 따뜻한 사랑과 근거 없는 이유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무조건적으로 잘 될 거라고 하는 자기 믿음이 그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형성해 주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정말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갑자기 우리 딸 야단친 게 야단치지 마세요 이제. 야단친 게 갑자기 딱 원친 네. 가슴에 팍 꽂히네. 근데 야단칠 때는 또 야단칠 만한 이유가 있는데 네. 지나고 나면 또 후회하잖아요. 네. 왜 그랬을까? 네, 근데 옛날에는 세대가 한 집에 같이 살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엄마 네, 이렇게 해서 네. 적당하게 기능적 역할 분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 엄마는 딱 이렇게 혼을 내고 특히 아버지는 혼을 내고 네. 엄마는 그러면서 적당히 혼내면서 뒤에 가서 네, 따뜻하게 안아주고, 해주고 예.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냥 이뻐해주고 예, 이러면 적절하게 아이들이 사실은 이게 훈육을 받으면서도 이게 또 사랑을 받아야지 네, 이게 네. 균형이 잡혀서 예, 날아가는데 어느 한쪽만 팍 예. 사랑만 받으면 오만과 교만의 방향으로 그렇죠. 가버리고 예. 이게 비판과 훈육만 받으면 이건 좌절의 나락으로 떨어질 그렇죠. 이 리스크들이 항상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이 감정적인 부분도 이 두 날개가 동시에 가야 돼요 보면. 근데 그러니까 3대가 같이 살면 예. 그게 저절로 조화를 이루게 되는데 그래요, 평균적으로 맞아요. 예. 요새는 그게 좀 그게 문제인 것 안 같아요. 되죠. 예, 예. 그러니까 요새 이렇게 보면 집에서 배워야 되는 것들을 잘 못 배우고 오는 맞아요. 친구들이 이렇게 간혹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예. 그 유아교육 전문가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양육하고 뭐 이러는데 그 요새 아이들이 네. 유달리 외로워한대요 보면. 그러니까 소아정신과 가는 애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보면. 많아요. 예, 되게 많더라고요. 소아정신과.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예. 태어나면 사실은 어렸을 때는 누가 밥 떠먹여 줘야 되고 옷 갈아입혀 줘야 되고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네, 이런 네, 거잖아요 그렇죠. 보면. 예, 근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어떤 서비스로는 제공이 되는데 어떤 정말 따뜻한 어떤 마음이 그렇죠. 담긴 것을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본능적으로 느끼는데 그런 부분도 좀 결핍이 있나 봐요. 그런 게 많죠. 왜냐하면 되게 이제 부모들이 전부 다 나와서 일을 일하고, 하고 예. 또 맞벌이를 안 하면 네. 먹고 살기가 어려운 경제 환경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 나와서 일을 하고 네. 그게 전부 사회화 되어 네, 있는데 네, 네. 사회적으로 이제 그런 보살핌을 받는 건 전부 네. 금전적 관계가 맞아요.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애정이나 이런 게 있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저랑 갑자기 친한 씁쓸해지네. 네, 저랑 친한 아니, 집에 방송 가야겠다. 방송을 해 하시고 요정이 앞에 있는데 뭐 자뻑이야. 네, 그러니까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진짜 정말 오늘 그러니까 네. 저는 김경진 의원님의 이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인이긴 한데 왜 사나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어떤 관계를 맺을 거냐.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을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늘 있으신데 네. 우리가 그 중학교 사진을 보면서 삥 뜯는 얘기를 하다가 네. 비행 소년의 비행소년. 형형한 눈빛을 보셨습니다. 다음 사진 볼게요.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저 언제 때인가요? 사모님이신가요? 네, 집사람이에요. 네. 집사람이고 네. 저 때도 입이 쭉 나왔네요. 아니 언제 때인지 상당히 궁금해요. 살이 찐 걸 보니까 네. 저거는 고시 합격하고 아마 검사 시절이 아닌가 싶어요. 대학생 시절에는 저렇게 배가 안 나왔거든요. 저희 중간 신체 중간 부분이 불룩하잖아요 지금. 아니 근데 네. 검사 시절에 네. 오른손에 책을 하나 들고 네. 추리닝을 입어요. 아니 그래도 이게 사모님은 보니까 벨트도 하시고 청바지도 입으시고 셔츠도 입으셨는데 네. 상당히 그 편안한 차림이세요. 네, 네, 바지가. 네. 저기가 아마 제가 상계동에서 굉장히 오래 살았는데 네. 가끔 가다가 도봉산 이렇게 산책을 저희가 좀 도봉산이에요? 도봉산 입구 어디 아닌가 싶어요. 그러시구나. 기억에 그런데 지금 예, 확실하진 않아요. 그렇군요. 예, 그 산에 가다가 찍으신 건가요? 예, 그랬던 무슨 것 같아요. 책이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저희 집사람을 저 대학교 3학년, 네. 집사람 대학교 2학년 85년도에 미팅 가서 만났어요. 네. 첫 미팅? 첫 미팅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대학교 3학년이니까 미팅을 한 20번째쯤 네. 했던 네. 미팅인데, 네. 근데 미팅에서 되게 어려운데. 예, 네. 그러니까 저 미팅에서 만난 것도 참 희한해요 보면. 그게 그 전에 미팅을 계속 했었는데 2학년 네, 네. 1학기까지 미팅을 좀 해봤는데 네. 여자들한테 단 한 번도 애프터 리퀘스트가 없었어요. 그래서 추리닝 입고 나가니까 그렇죠. 맞아요, 맞아. 그래서 우리가 네. 이제 그래도 머리는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해봤어요. 네. 이제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랬더니 딱 세 가지야 보니까 첫째. 얼굴이 돌쇠같이 생겼다. 이게 여학생들한테 먹히는 얼굴이 아니다. 첫째, 네. 둘째, 그때만 해도 촌놈이니까 네. 말을 잘 못했어요. 네. 이 집안에 이제 7남매인데 여자 형제가 예. 둘이 있긴 한데 예, 어쨌든 예. 그 전에 여자들하고 별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서 예. 여자 앞에만 서면 난 왜 이렇게 작아지는 작아지구나. 그런 말을 못해 어버버버버 하느라고 여자들은 말 예. 유머러스하게 잘해주고 이게 그렇죠. 즐겁게 해준 사람 지금 또 같으면 네. 연애가 잘 될 것 같으신데 이게 구라가 보통 구라가 아닌데. 그렇군요. 그 시절에는 그게 안 됐구나. 그 시기는 안 됐고 세 번째는 옷이 이제 방금 이제 옷 스레빠인데 이게 사실은 스포티하고 이렇게 뭔가 캐주얼하고 멋있어 보여야 되잖아요. 예. 추리닝에 슬리퍼에 이러니까 그 어떤 아니 요소도 미팅을 나갈 때 네. 어떻게 그 쓰리바에 저 뭐야 추리닝을 입고 나가세요. 그 시절만 해도 네. KD 학생들은 그것을 기계라고 참 모독을 했죠. 사나이의 기계는 이런 것이야 뭐 이러면서. 근데 그러니까 안 돼. 안 돼요. 그래 2학년 1학기까지 해보니까 안 되길래 난 미팅 따위는 안 할 거야. 예. 나는 그냥 공부나 해야지. 근데 사실은 공부도 안 했는데 뭐 어쨌든 예. 미팅은 더 이상 안 하겠어. 예. 그래 술이나 먹어야지. 그랬는데 예. 지금 그러니까 스님을 하고 있는 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이 하나 있는데 이 친구가 네. 의원님 친구 중에 성직자도 있어요. 성직자도 계세요. 예. 가끔 계세요. 예. 몇 분이 더 계시는데. 네. 근데 어쨌든 그때 당시 학생께서 예. 참 판단이 우둔하셔서 예. 대학교 3학년 1학기가 되도록 예. 왜 미팅 나가서 환영받는지 그 원인 파악이 안 되고 자기 분석이 안 돼서 끝까지 미팅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가 하나 있겠네. 지금은 스님이신데 결국 스님의 길로. 나보고 야 경진아 미팅 좀 시켜다오. 경진 야이 새끼야 나도 여자가 없는데 뭘 내가 친한 게 너밖에 없잖냐 미팅 좀 시켜다오. 그래서 만나신 거예요? 아니 그래서 예. 저도 방법이 없잖아요. 예. 하도 벗게 되니까 예. 한 10번쯤 벗게 되니까 그래서 또 만만한 선배를 잡고 형 덜 떨어진 놈이 한 놈 있는데 그럼 미팅을 좀 시켜주게. 그래 가지고 저 미팅 자리가 성사가 이제 됐는데 예.
저야 뭐 이제 워낙 포기하고 나갔고 아이씨 뭐 될래야 될 수가 없고 예. 빨리 시간 때우다가 걔들 이제 붙여주고 그 친구 붙여주고 나는 나는 나와야겠다. 시간 때우다가 이제 취해야겠다고 예. 이제 가는 말부터 틱틱틱틱. 예. 근데 정작 말을 틱틱틱틱 하면 이게 자연스럽고 부드럽고 편안하게 이렇게 예, 예. 잘 됐나 봐요. 그래서 의외로 얘기가 오래 갔어요. 처음에 예. 틱틱 던진 말이. 예. 그래서 어. 정말로 그러니까 예. 자연스럽게 해야 예. 되는데 예. 뭔가 작정하고 가서 안 됐던 것일 수도 예. 있어요. 자연스럽게 하면 됐을 예. 텐데. 그래서 85년도에 이제 그렇게 해서 미팅으로 해서 만났는데 네. 연애를 꽤 오래 했어요. 한 7년 정도 오. 연애를 하다가 예. 이제 고시 합격하고 결혼을 했죠. 그렇구나. 네. 야, 갑자기 사모님의 요새 얼굴이 궁금해지는데 네.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오, 사모님이세요? 네. 오, 그때 얼굴이 좀 있으시네. 네. 예, 저 저거는 제가 보기에는 뭔가 연출한 이미지를 위해서 연출한 예. 사진. 선거 때. 아, 선거용 사진. 저게 2007년도에 찍은 사진인지 2011년도 2011년도 사진 같은데. 네. 근데 흡사 보기에는 사모님이 출마자 같으세요. 아니 네. 그 집사람이 네. 약간 단정하면서도 스킨십을 저보다 하는 능력이 어떤 면에서는 어떤 더 방면으로 뛰어나세요? 보면 저보다 더 뛰어나요. 그래가지고 8년도 선거 때도 그랬고 12년도 선거 때도 그랬고 저 선거 캠프 내에서 선거하다가 한 3분의 2쯤 지나면 네. 후보 바꿔라. 김경진보다는 김경란이가 훨씬 낫다. 김경진, 김경란. 예. 어머, 이름도 앞자가 둘 다 같으시네요. 성도 같으시고. 예. 동성동본은 아니시고. 아니죠. 그러시구나. 고시원에 있을 때 네. 편지가 이제 옛날만 해도 이메일이 없으니까 예, 편지 예. 쓸 때잖아요. 예, 예, 예. 핸드폰 문자도 없고 예, 예, 그때만 해도 예. 삐삐 가지고 예. 편지가 오면은 고시원에 이제 총무가 이제 그 편지를 전달해 주는데 예. 이제 너는 왜 여동생한테 왜 편지가 이렇게 많이 오냐? 아, 김경진, 김경란이니까 여동생한테 그 편지가 많이 오냐. 예. 뭐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아이 뭐 그게 몇 년도세요? 그게 제가 83학번이니까 고시원에 있었던 게 86년도, 87년도, 86년, 87년, 뭐 86년, 87년. 88년 뭐 이어간 때들이죠. 갑자기 응답하라 1988에 네, 네. 성보라가 생각이 났어요. 그 조그만 고시원에서 네, 네, 공부하고 네. 예. 이따만한 개하고 라면 먹던 성보라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네. 다음 사진 볼게요. 네. 이거는 아까 그 사진의 연속인 것 네, 같고 이거는 옆에는- 혼자 옆에는- 옆에 누가 있네요? 옆에 아들인데 왜 얼굴이 좀 스캔을 잘하시지? 예. 네. 아 그렇구나. 지금 그러면 조기 아드님이 26으로 큰 네. 아기 때 아기 때. 어렸을 때 찍으신 거구나. 아이 근데 정말로 요새 이제 이게 저출산 가정을 위해서 유혹하는 말인데 예. 사람은 이 반드시 출산을 해야 돼요. 출산? 네. 아기를 낳아야 자식을 가져야 돼요. 그럼요. 삶에 대한 이 마음의 느낌 있잖아요. 네, 네. 우리가 대하는 뭐 진정성이라고 표현을 하죠. 보면 얼마만큼 자신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진실해지고 신실해지고 독실해지고 그렇죠. 그게 저는 아들을 출생한 그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제 삶에 BC와 AD를 나눈다면 네. 예. BC와 AD. 예. at the time of my son's birth 선스 버스. 우리 아들이 태어난 그 시점. 이 영어에도 네. 지역 말이 들어가요. 선스 버스. son's birth. 그 실은 이제 집사람이 이제 진통을 하다가 청량리 성모병원에서 출산을 했는데 네네. 아침에 병원에 한 5시 반쯤 출발해서 갔어요. 네. 근데 진통하고 잘 안 나오잖아요, 애가. 그럼요. 예. 잘 안 나오죠. 예. 근데 5시 반에 출발해서 갔는데 한 10시 반 됐는데도 안 나온 거예요. 예. 배가 고프더라고요. 의원님이 안에서 진통하고 있는데. 그래서 네. 혼자 살포시 빠져나와서 네. 거기 청량리 성모병원 근처에 있는 해장국집에 들어가서 네. 해장국을 시원하게 먹고 네. 커피 다방 커피를 한 잔 네. 마시면서 네. 올라갔더니 네. 그 사이에 출산이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진짜. 유리벽을 딱 사이에 두고 아들을 처음 딱 봤는데 예. 저건 확연히 내 아들인 것을 한눈에 알겠더라고요. 너무 닮았어요? 아니 저를 닮았다기보다도 예. 딱 그 얼굴 형상을 보니까 예. 제 여동생 얼굴하고 똑 닮았더라고 아, 보니까. 진짜요? 예, 아, 쟤는 우리 식구다. 예. 예, 우리 식구다. 그 순간 좀 해장국 잡수신 게 미안하지 않던가요? 아니요. 이런. 더 뿌듯해져가지고 정말 모든 게 충만한. 근데 그 전에는 이게 제가 89년도에 고시를 붙었거든요. 89년도에 고시를 붙었고 이제 90년, 91년, 이제 92년도 이제 아들이 출생을 했는데 네. 90년, 91년 사법연수원에 들어갔는데 네. 고시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에 들어간 다음에 굉장히 마음이 편치가 않더라고요. 왜요? 연수원 들어가서 한 2달 정도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마음이 왜 불편했냐면 거기 이제 우리 때는 300명이니까 같은 연수생 동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보면 이제 동료들이 있는데 첫째는 나도 뭐 그럭저럭 이제 공부 좀 하고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스스로 자평을 했는데 네. 가보니까 똑똑한 놈들이 너무 부지기 쓰고 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시골에 농사짓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으니까 그건 그런 것 같아 했는데 정말 이제 돈 많고 여유 있는 이제 중산층 이상 집안 자제들이 그때도 대거 뭐 한 많이 3분의 2는 됐던 것 같아요. 조윤선 장관이 그때 저한 3, 4년 후배예요. 3, 4년, 3년? 4년 후배? 20 거기 23기니까 2년 후배겠네요. 아, 2년 후배. 2년 후배고. 예.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제일 이렇게 마음이 불편했던 게 그것도 젊은 시절에 이제 저런 건데 그 집안 좋고 곱게 자란 아이들이 있잖아요. 네네. 심성이 이렇게 되게 착하고 좋은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빠른 나이 어린 나이에 고시를 합격했는데 네. 부모들 배경도 좋고 아이들 심성이라든지 사람들을 이렇게 배려하는 이런 것까지 좋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제 일종의 뭐랄까 이게 사람이 자기 존재나 존립이 자기의 도덕적인 완결성이랄까 도덕적인 우월성이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내가 네. 아무리 가난해도 난 이렇게 도덕적으로 산다. 난 아무리 가난해도 이런 자존심을 지키고 산다 이런 건데 네. 그것도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내 자존심이. 예. 그러는 순간 네. 갑자기 그냥 이렇게 밑으로 푹 꺼지는 거예요. 그 나는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나는 예, 뭔가. 예, 예. 근데 항상 그러잖아요. 이게 보면 이게 부처님 가르침도 그렇고 어디서나 비교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네네. 자기는 자기 스스로 절대적 가치가 있고 자기의 내 아름다움이 있으니까 남하고 굳이 고유의 아름다움만 보고 가면 되지 비교하지 말라는 건데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절대로 그게 안 돼요. 그 비교의 그렇죠. 이 심리 때문에. 근데 그게 한번 자존심이 푹 꺼지고 나서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연수원 사법연수원 다닐 때 딴 사람들은 다 고시 합격했다고 뭐 어쩌고 이렇게 뭐 해주고 좋은 말 해주고 뭐 이러는데 정말로 저는 그 어깨 푹 쳐져가지고 다녔어요. 내가 세상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그랬는데 그걸 반전시켜 준 게 아드님의 출산. 아드님의 출산. 딱 가서 예. 해장국을 든든하게 먹고 딱 가서 보니까 유리벽이 딱 이게 딱 예, 있는데 예, 저 유리벽 안에 이제 인큐베이터 딱 들어가 있어 보는데 여동생 얼굴이 딱 나타나면서 그러면 내 복사판이 저기 또 하나 있어요. 그러셨구나. 그러면서 예. 그런 느낌이 그냥 눈 녹듯이 녹아지더라고요. 눈 녹듯이 녹아지고 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도 예, 생기고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예. 방법도 생기고 예. 예. 따뜻한 마음이 다시 이렇게 돌기 회복이 시작. 되는구나.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정말로 아들하고는 태어나면서부터 궁합이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얘기 드렸잖아요. 아들 예. 유치원 다닐 때부터 맥주 한 잔씩 홀짝홀짝 그러니까요. 먹고, 예. 초등학교 들어가서부터는 예. 폭탄주도 한 잔씩 같이 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때 어렸을 때부터 아들이 친구 같더라고요 보면. 근데 지금도 그냥 네. 친구 같아요. 어떤 때는 그럼 아드님도 쓰리바에 추리닝을 입나요? 가끔 그렇죠. 그렇죠. 아빠랑 똑같이. 네, 아빠랑. 근데 저거는 그래도
수도권에서 오랜 이제 삶의 기반이 예, 수도권이기 예, 때문에 예. 수도권적으로 얼굴이 변했어요. 의외로 잘생겼어요. 그래요? 예, 의외로 몸도 쫙 슬림해서 잘 빠졌어요. 그래요? 예. 갑자기 궁금해져요. 아드님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예. 좀 드는데 예. 저하여튼 우리가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하느라고 26분 11초 빨리 본론으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야 될 것 들어가시죠. 네. 같습니다. 자,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앞서 조윤선 장관 얘기 잠깐 했는데 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세화여고 보내고 서울대 외교학과 보내고 서울대학 보내고 네. 금이야 오기야 길러가지고 장관 만들고 청와대 정무수석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네. 결국 감옥 보내는구나. 그렇죠. 왜 사냐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지난주에 그 상당히 큰 사건입니다. 물론 네.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어찌됐든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네. 상대적으로 작은 뉴스로 네. 내려갔지만 그래도 김기춘 네. 왕 실장 네. 기춘대원 네. 구속이 된 거거든요. 네. 그 조윤선 장관도 그렇고요. 두 사람의 구속은 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게 문헌체부 내부에서도 워낙 강렬한 사건으로 남을 거예요. 영원히. 네, 영원히. 영원히. 그래서 어떤 정권이 들어오더라도 네. 블랙리스트 같은 것들은 더 이상 시도할 수 없는 상황들이 될 거예요. 근데 딱 하나 네. 우리 국회에서 행정부를 압박하기도 해야 되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와서 해야 될 문제이기도 한데 네. 저기에 부역했던 하위직 공무원들 있잖아요. 하위직 공무원들 특검에서 형사 입건은 안 했어요. 네. 형사 입건은 안 했지만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위에서 시켜서 그랬으니까 네. 이분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동정의 여지는 분명히 있어요. 네. 그렇지만 사실은 5급 사무관, 4급 서기관이라 그래서 적은 직급은 아니에요. 그럼요. 그분들도 행정고시 합격했던 사람들이고 네. 국가를 위해서 수년간 또는 십몇 년간 이렇게 봉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국가관이 투철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도 분명한 징계 절차와 배제 절차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분명한 절차와 기준을 세워놔야만 네. 위에서 네. 잘못된 범죄적인 지시가 내려오더라도 이건 못하겠습니다. 네. 얘 아니다 이거. 이렇게 나는- 하면 안 된다. 요 기준을 확실히 세워놔야 돼요. 저희가 네. 그 국정원 댓글 사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때 그때 최동욱 윤석열 예. 그 팀에서 이제 강하게 수사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네. 그때도 잘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국정원 하위직들 그 김하영 직원, 네, 김하영 씨. 김하영 씨 그대로 지금 국정원 지금 하고 다니죠. 하고 있잖아요. 예, 맞아요. 실제로 일선에서 범죄를 수행했던 사람들 공무원들 그대로 그 자리에 두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보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청산이 안 된 거죠. 청산이 안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처벌의 정도는 저 위에 있는 주범들하고 밑에 실무를 담당한 하위직하고 같을 수는 없어요. 여기는 엄벌에 처해야 예. 되고 예. 그렇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면죄부를 이 하위직 집행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면 안 돼요. 면죄부를 주면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어느 부서에서 어떤 상황에 어떤 범죄적인 일이라도 나는 시키는 대로 했네요. 처벌은 저 위에다 하세요.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옛날에도 맞아요. 이때도 그래. 국정원 댓글 사건도 그랬잖아요. 블랙리스트 사건 때도 그랬잖아요.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분명하게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예. 책임지는 의식과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형사사법 처리 또 행정적인 징계 이런 정치적인 처리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해줘야 돼요. 네. 저는 검사 때 그랬어요. 자, 너도 제가 이제 부장검사 때, 네. 또 저 평검사 때도 그랬어요. 저 부장검사 때 평검사한테 너랑 나랑 사건 처리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너는 이게 증거법칙상 기소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부장검사인 나는 기소 안 하고 무혐의 처리하는 게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생각이 틀리면 상급자인 내 생각대로 처리를 해야 된다. 네 생각대로 처리를 하면 안 된다. 근데 다만 서로 간의 생각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류상으로 분명히 남겨놓자. 그래서 수사 기록 안에 네. 이렇게 쓰라 그랬어요. 업무 네. 보고서 이래가지고 예. 나 담당 검사 이윤선 아무개는 네, 네. 이 사건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근거로 해서 네, 네. 사건에 대해서 기소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때 부장검사 김경진은 이 의견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무혐의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부장검사 지시에 의해서 무혐의 처리를 한다. 기록으로 남겨라. 기록으로 한다. 예. 다만 이 점에 대해서 추후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사건에 바라보는 관점이 그런 사건일수록 네. 진짜 의견이 갈려요 보면. 누가 봐도 기소할 사건이 누가 또 의견이 똑같아요. 근데 애매해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이런 여러 가지 평가의 요소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상호간에 분명히 해주기 위해서 이건 사건 서류에 이걸 명확히 해놓는다. 자기 이름 찍고 도장 찍고 그 위에다 결정하는 내 도장 팡 찍어가지고 보존을 해놓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예. 근데 그런 절차가 오히려 클리어한 거 아니에요? 클리어해요. 예. 그렇게 해야 돼요. 투명하게. 네. 예. 그래서 결과에 대해서도 네. 책임을 지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예. 그래서 검찰에 있을 때 훌륭한 상급자들은 보면 네. 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검사가 처리를 하면 부장검사, 차장검사가 최종 결재자일 수 있어요. 보면 네. 그러면 검사는 사건 재판 기소 의견이에요. 저는 가령 무혐의 의견이에요. 근데 차장검사는 또 검사하고 의견이 똑같을 수 있어요. 예, 예. 그러면 저는 그 상황 이렇게 요 밑에다가 의견을 부기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최종 결재자가 아닐 때는 부기했고 차장님한테 저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반대 의견입니다. 차장님 알아서 결정을 해주십시오. 근데 다만 차장님 기소 의견이시면 이 부분은 기록에 좀 남겨놓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그 건에 대한 이 최종 결재자 의견대로 처리가 돼야 돼요. 네. 그게 법적인 권한이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 과정은 투명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위직들에 대해서도 네. 어쨌든 이번에 분명하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은 처리해야 돼요. 물론 처벌에 그게 꼭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네. 아니고 예. 징계 뭐 중징계가 예, 됐든 예, 경징계가 됐든 예, 뭐 예. 뭔가 처리는 분명히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국정원 김하영이 예.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그 꼴을 그러니까요. 문체부 내에서도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잘못해놓고 여전히 똑같은 일을 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인사에 불이익을 당했다거나 뭐 아니면 조직 안에서 배제됐다거나 뭐 이랬던 사람들이 열패감이 계속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조직 안에서 소외되고. 그러니까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승승장구한다. 그것을 그렇죠. 우리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계속 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분명히 청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역사에서 한 번도 제대로 된 청산이 분명히 없었는데 해줘야 돼요. 이번에는 반드시 그렇게 돼야만 하급직 직원들도 앞으로 당당하게 이건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 과정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신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 전부 간과 너무 범죄자들이 많아가지고 네, 맞아요. 중범죄인이 많아가지고 네. 저희가 간과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정말 꼼꼼하게 네. 조직 안에서 다 챙겨서 네. 좀 저게 나눠서 적절하게 처리를 해야죠. 정말 뭐 일부에서는 이런 비판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가혹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네, 그래야 범죄에 협력을 안 하죠. 이제.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말 상사와 하급자 또는 예. 중급자, 중간 단계자 의견이 차이가 있을 때 네. 그걸 얼마만큼 분명히 하느냐. 그 시스템도 말해. 제가 볼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 게 예, 제일 분명한 프로토콜이에요. 보면 기재는 해놓되 네. 최종 결재자의 의견대로 처리를 한다. 이게 돼야 돼요. 맞습니다. 네. 그 우리 역사가 대충 특히 이제 그 대통령 기록물법 네. 등이 있지만 네.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때 기록물이 거의 없다는 거 없어요. 아니겠어요? 안 만들어 버리잖아요. 안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 이것도 문제인데 네. 조직 안에서 그런 문건을 꼼꼼하게 다 기록을 해놓고 그 나중에 사후에라도 볼 수 있고 역사에 책임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보면. 예, 역사 앞에 당당하려면 네. 다 기록을 해서 제가 미방인데 네. 지금 가령 방통이라든지 특히 KBS 이사회 같은 데 있잖아요. 네, 네, KBS 이사회 회의록 공개를 안 하잖아요. 왜 그러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공영방송 KBS가 그러니까 네. 아니 국민들 입장에서는 네. 누가 네. 민주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KBS 이사회 운영에 관해서 어떤 발언을 하는지 알고 싶은데 지들끼리 속닥속닥 해가지고 이게 은폐하려고 네. 그 공개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거를 방법은 공개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그러니까 내부 규정을 바꾸면 돼요. 네, KBS 이사회 예, 규정을. 예. 근데 내부 규정을 안 바꾸겠다 하니까 우리가 법까지 개정하려고 법 조항을 아예 만들라고. 이게 한심한 거죠. 한심한 일이죠. 그냥 내부 규정으로 하면 되는데, 네,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김기춘 실장 그 엄청난 권한을 행세하던 네. 김기춘 실장 그리고 조윤선 장관이 구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KBS 안에는 앞서 그 의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김하영 같은 사람들이 살아 있는 거예요. 살아있죠. 그래서 또 블랙리스트를
가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얼마 전에 그 맛 칼럼니스트인 네. 황교익 씨가 네, 네. 그 문재인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출연 금지를 당했다 네. 이런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려서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미방위가 완전 파행 상태거든요. 네. 그게 새누리당 이제 박대출 간사가 예, 예. 방송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온몸으로 지금 저지를 하고 있어요. 보면 이유가 뭡니까? 새누리당 박대출 간사. 모르겠어요. 네. 이게 결국은 지금 저희가 방송법 개정을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방송법이 예. 실은 2011년도에 네. 여야 간에 합의가 됐었던 부분이에요. 이미 이미 2011년도에 2011년도에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미방위를 그대로 통과시키기로 여야 간에 다 합의가 됐고 네. 미방위 통과되면 법사위 거쳐서 본회의 통과시키기로 다 합의가 됐었던 거예요. 근데 미방위 통과시키려고 내일 상정해서 땅땅땅 때리려고 하는 전날 예. 무슨 사태가 생겼냐면 그 합의된 방송법 안에 보면 예.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를 둔다, 방송 편성위원회를 둔다 이 조항이 하나 있었어요. 네. 근데 모 종편 방송사에서 네. 어라 무슨 노동자가 무슨 동수야. 노동자들이 방송 편성에 동수로 관여를 해? 안 돼. 그래가지고 그 방송국에서 집중적으로 그때 당시에 한나라당, 새누리당 때린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넘어져 버렸어요. TV조선? 뭐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알아서 추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아니 근데 그 좋은 방송을 만들려면 예. 경영진과 노동자들이 함께 예. 노동자라는 게 여기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요. 기자, PD, 엔지니어 이런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예, 방송을 직접 현업 방송인들이에요. 만드는 네, 네. 사람들. 네. 그럼 노사 동수를 하면 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현장의 소리나 이런 게 다 반영이 돼서. 그렇죠. 근데 어따 대고 감히 노동자 주제에 그러니까요. 편성에 참여를 해. 그러니까. 어? 니들은 시키는 일이나 하지. 네. 개돼지라 그런가? 그래가지고 네. 그때 다 됐던 법안이 하루아침에 뒤집어진 거예요. 진짜. 근데 이번에 이제 제가 미방위 보임이 되고 났더니 네. 언노년 위원장께서 오셔가지고 네. 새롭게 뭘 시작을 하려 하지 마라. 새롭게 시작하려지 말고 11년도 합의안이 그나마 그때 보수 쪽 학자들도 대거 참여를 해가지고 아하. 그게 만들어낸 최선의 방송법이 그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이미 보수권 범여권에서 다 합의했던 내용이니까 그 그것만. 법안만 그대로 해서 예. 다만 이제 노사 동수라는 것이 그때 브레이크에 걸렸으니까 네, 노사로 하지 말고 직급별이라든지 아니면 회사 내에서 뭐 직능별이라든지 그 부분만 좀 적정하게 수정을 해서 이렇게 좀 다시 브레이크 안 들게 해달라라고 네. 해서 그대로 오히려 해서 언론 노조가 양보를 하고 있네요. 네, 네. 오히려 양보를 해서. 노동자라는 표현이 좀 네. 근데 아직도 이 노동자라는 표현을 거슬려 한다는 게 저는 좀 그러니까요. 답답해요. 네. 사실 우리도 언론 노동자고 네. 의원님은 국회 노동자. 생계형 생계형 노동자. 네. 그런데 뭐 네. 노사 동수 이거는 진짜 부끄라파에서 다 쓰는 네. 예, 모든 정당에서 쓰는 표현인데 이것 때문에 촌스럽죠. 아니 매번 얘기했지만 촌스러워요. 예. 감각이 네. 구려. 근데 직능별, 직급별 하면 더 복잡하죠. 네. 직능별로도 해야 되죠. 직급별로도 해야 되죠. 이제 이게 그래서 좀 더 더 복잡하긴 복잡해요. 한데 네. 내부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사내 규칙이나 사내 정관으로 그 네, 부분을 네, 이제 정할 네, 수 있도록 네. 뭐 이렇게 이렇게 기술 하면은 박대출 의원이 네. 뭐 새누리당이 하겠다고 그러나요? 아니 그걸 온몸으로 맡고 있다니까 그 법안을 온몸으로 맡고 있다니까. 세상에. 예. 그래서 그러니까 여전히 언론 권력을 장악해야 네. 정권 재창출이 네. 쉽다. 네. 그러니까 공영방송을 권력이 쥐고 있어야 네. 딴소리 못 나오게 입을 틀어막아야 네. 이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을 아직도 하고 있는 그런 거죠. 것 같아요. 근데 촛불이 지금 1,000만이 넘게 나오고 이 엄동설안에 지난주에도 35만이 나왔는데 네.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저는 조금 김진태 의원도 있지 않습니까? 서석구 변호사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진짜 네. 대단한 분들인 것 같아요. 네. 김진태 의원 대선 출마 계획도 있다고. 그러시대요. 근데요 춘천 시민들이 때로 올라왔어요. 네. 창피하다고. 창피하다고. 네, 김진태 의원이 그 네. 춘천에서 평소에 찜질방을 자주 다니셨대. 네. 그래서 춘천 시민들이 그 동네 찜질방을 다 뒤진 거예요. 네.
얼굴 좀 보자. 얘기 좀 하자. 얘기 좀 하자. 진짜 바람이 불면 촛불이 꺼지는지 보여주겠다. 안 꺼진다. 우리는 네. LED다. 네.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춘천에 안 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알고 봤더니 가족들도 전부 서울에 계시고 네. 춘천의 지역구인데 지역구에 안 와. 안 와. 그래서 서울로 쫓아 올라왔어요. 서울로, 예. 예, 그래가지고 지역 그 시민들이 네. 막 그 저 김진태 물러가라 이렇게 했는데 네. 본인은 뭐 그 애국 보수 단체 네. 태극기 시위만 딱 갔다가 또 네. 사라졌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안 만나요 지역 주민들을. 그래서 그런 사태를 딱 대비해서 네. 또 깨알 같은 국민의당 대변인 됐으니까 자, 저희 국민의당에서는 예. 그렇게 개기는 국회의원을 예. 소환할 수 있는 어. 이제 집에 가셔. 예. 임기는 많이 남았지만 예, 예, 예. 그 정도로 민심에 거슬리는 국회의원직을 수행을 할 것 같으면 그만하고 집에 가! 어. 라는 국민소환법안을 어. 공직선거법으로 발의를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요? 네. 이거 처음 나온 뉴스 아닌가요? 대변인답게 뉴스를 이제 뭐 따끈따끈하게 서비스 해주시는 건가요? 네, 네. 그렇군요. 이거 필요해요. 필요해요. 국민소환제. 네. 보면 주민소환제를 하잖아요. 네. 지방자치단체는 다 하는데 다른 의원님들 제가 출연하실 때보다 여쭤보면 네. 생각해 볼게요. 아니 의원님 그 지자체는 다 하잖아요. 주민소환제, 네. 주민소환, 주민발안, 주민투표 네. 다 있는데 국회의원은 왜 안 합니까? 네.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의원님 하실 거예요? 아니 좀 생각해 보고요. 내 문제잖아. 근데 막 이렇게 돼요. 이제 결정적으로 사실은 그 뇌물 같은 거 받아먹고 형사 구속돼서 형사 재판 받고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한 2년씩 재판 받고 있는데 국회의원직 사퇴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진짜 주민소환 시켜야 되거든요. 국회의원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전혀 활동도 못 하고. 맞습니다. 근데 본인하고 보좌관 월급들은 꾸준히 그냥 나가는 나가고, 거고. 예. 그거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이게 정말 필요한 법안인 것 같아요. 네. 이런 것이 바로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가는 출발이 네.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헌법재판소 대신 판정하고 요새 법원이 아주 뜨겁습니다. 네. 별별 얘기가 다 나와요. 네. 그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네. 그 엄청나게 폭로를 막 네. 하고 있는데 네. 국가 중책을 맡은 공직자들이 최순실 씨 앞에서 쩔쩔맸다.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정유라를 잘 키워야 한다고 말해서 충격적이었다. 이런 네. 말을 했어요. 네. 그 김종 차관은 왜 갑자기 이렇게 변신을 했을까요? 갑자기는 아니고요. 지난번 청문회 때도 많은 말씀을 해주셨죠. 네, 네. 맞다. 국조 청문회 때도 네, 청문회 맞아요, 때도 맞아요. 말씀해 예, 주셨고 예. 아마 근데 그 굉장히 당당했어요. 네. 그 전에 작년 그렇죠. 국감 때 보면 네, 네. 예, 그렇지 않았나요? 네. 음. 근데 대체로 보면 네. 어쨌든 정치 일선에서 굴렀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저희처럼 현장에서 선거를 해보고 이런 사람들은 워낙 매맞는 게 습관이 돼서 네. 사실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게 불굴의 투지가 있어요. 이제 좋은 투지는 아니죠. 이런 최순실 사태 예, 때 예, 이런 예, 때를 보면 예, 예, 예. 사실은 좀 뺀질거리는 뭐 예, 이제 이런 것들인데, 근데 학계에 계시다가 오신 분들 있잖아요. 학자 출신들. 네, 네. 이분들은 공직을 맡아서 어떤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면 수사 재판을 받게 되면 굉장히 위크 포인트예요. 아 그래요? 네. 음. 교수님들이 제일 약해요. 옆구리 팍 찔르면. 교수님들이 제일 약하죠. 네. 네. 제가 옛날에 들었는데 네. 보이스피싱 1순위가 판사고 네. 당하는 네. 2위가 교수님이라고. 변호사 사무실도 당해요. 아 변호사 사무실 당해요? 네, 네. 저도 한번 몇 년 전에 당해봤는데. 아 진짜요? 예. 메신저 피싱을 한번 당해봤어요. 어. 네이톤 많이 쓰잖아요. 전직 검사도 당하는구나 네. 보이스피싱을. 그 사무실에 옛날에 네이톤 네. 메신저 많이 네, 썼어요. 요새는 맞아요, 맞아요. 네이트 예. 별로 안 쓰지만 예, 예. 그 네이톤 메신저가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로그인을 하려고 하니까 비밀번호가 바뀌어서 잠겼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이트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잠시 그 상황에서 다른 데 또 재판이 있어서 훌쩍 갔다 왔는데 예. 네. 갔다 오고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어머 어떻게? 이게 그러니까 제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해킹해갖고 제 네이트에 친구로 등록된 사람들 있잖아요. 누구 예, 변호사, 예, 누구 예, 변호사, 예, 뭐 예, 누구 예, 이래 예, 거기다 해가지고 야 누구야, 어머. 야 누구야, 나 급한데 얼른 300만 원만 요리 통장으로 송금해 다오. 내가 한 20분 있다 보내줄게. 어머. 그래가지고- 그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야 메신저 피싱. 네. 오. 그래가지고 그때 금액이 꽤 커지겠는데요? 저를 몹시 사랑하고 저를
무작정 믿고 있는 단순한 친구들이 서너 명이 털렸죠. 한 2천만 원 털렸지. 야 털려가지고 미안해가지고 어떻게 이거 물어줘야 되나? 아니 이제 법적으로는 사실은 그 친구들이 자기 판단을 잘못한 거니까. 근데 제가 제가 조금씩 줬죠. 제한 2천 사기당했는데 제가 한 1,000 이렇게 조금씩 반반씩 하자고 분담해서 줬는데 하여간 그때 그런 일이 그러니까요. 있었는데 하여튼 교수님들이 약하다. 약해요. 교수님들이. 그래서 대체로 보면 검찰 수사할 때 교수님들 조금만 이렇게 강하게 푸싱을 하고 들이대면 그 수사 협조 많이 하세요. 네, 아마 김종 차관도 원래 한양대가 계셨을 거요. 그래서 그 나름 수사에 협조를 하고 있고 일단 나는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보면 그 김기춘 실장도 그렇고 조윤선 장관도 그렇고요. 굉장히 끝까지 부인해서 결국에는 위증죄도 위증죄로도 처벌을 받게 될 텐데요. 국조 때 계속 부인했어요. 그러다가 딱 이제 그 감옥을 가게 된 건데 국조 특위를 했던 위원회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떠세요? 좀 후련하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후련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로서는 이제 사건에 대해서는 감정을 안 가져야 되는 건데 실은 한 개인의 입장에서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후련과 연민이 동시에 되는 거죠. 저렇게 우리 사회를 답답하게 만들었고 끝까지 저렇게 뻔뻔하게 했던 사람에 대해서 정말로 이제 때가 되니까 단죄를 당하는구나 이런 면에서 좀 시원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근데 또 한 인간 대 인간으로 보면 연민도 있는 것이고. 근데 항상 그래요. 어느 성현의 구절에 보면 죄의 악이 죄가 이렇게 쌓이기 전까지는 안 터져요. 보면 이 무게가 어느 정도 축적되기 전까지는. 근데 어느 정도 무게에 딱 이르잖아요. 그러면 한순간에 확 터져가지고 그냥 한 방에 가는 거예요. 보면 한 방에 훅 한 방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그 노농가 보면 그러잖아요. 하늘의 그물은 성성것 같아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만 때가 이르면 단 이 바늘침 하나도 빠져나갈 틈이 없을 정도로 촘촘하다는 게 하늘의 그물이라는 거 아니에요. 전부 같은 표현들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그 죄들이 이게 하늘이 어쩔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이른 거예요. 그러니까 김기춘 실장이나 조윤선 장관이나 하늘이 어쩔 수 없는 만큼 바늘 하나도 통과하기 어려울 만큼 죄가 많아진 거다. 그렇죠. 그 그래서 상황이 된 푹 거죠. 터진 거다. 그렇죠. 굉장히 철학적인 비유. 철학적인 가끔 보면 굉장히 이게 막 웃기다가 한 군데 탁 의표를 찌르는 뭔가가 있어요. 볼매. 아니 근데 그나저나 대통령 왜 정유라를 잘 키워야 된다고 김종 차관에게 얘기를 했을까요? 근계요이 근계영이. 근데 대통령이 최순실에 의해서 완벽하게 조정이 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빌로밀로 그 가방 있잖아요. 가방 가지고 메르켈 있는데 그 악수하라 그러는데도 가방 잡고 악수 안 하고 버티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끝까지 잡고 옆에서 경호원이 저기 독일 쪽에서 주라고 이렇게 끌고 가는데도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보면 최순실이 아마 그 빌로밀로 가방을 전 세계적인 브랜드로 띄우려고 대통령에게 끝까지 좀 들고 있어봐라라는 뭔가 멘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어떤 행동이 나왔던 것 같고 정유라에 대해서도 최순실이 계속 대통령에게 뭔가 이렇게 인풋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압력이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된다. 식구들이에요. 제가 보니까. 최순실과 박근혜는 식구다. 한 식구예요. 그냥 자매예요. 보면 친자매들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시스터? 네, 시스터. 네, 시스터들이에요. 이게 그 지난번에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은행 가서 캐시 돈 찾는 거 본 적이 있느냐? 아무도 본 적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 전두환 군부 들어오고 나서 유폐돼 있을 때도 최씨 집안에서 다 봐줬고 알아서. 돈이고 살림이고 뭐고 다 관리를 해준 거고 본인이 정치 나온 이후에 선거자금이나 정치자금 최씨 쪽에서 다 됐다는 거 아니에요. 최씨 집안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모든 일상사를 다 해준 식구에 보면 피부치들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정유라도 그냥 자기 친딸이나 다름없는 이게 수준인 그런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삼성도 보면 그 2014년도 7월 이게 의결이 지금 2015년도 지금 7월
17일 날인가 있었잖아요. 보면. 네, 예. 근데 이미 그 1년 전인 2014년도 7월 달에 그 이재용하고 박근혜 대통령 독대했을 때 네. 승마 같은 거 좀 챙겨 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부랴부랴 삼성이 한화로부터 승마협회사 이 상장사 저기 회장사를 넘겨받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전부 그런 것들이 대통령이 얘네들 염두에 두고 같은 식구들이니까 그냥 이렇게 같이 살아간 거예요 보면. 한 식구로 그냥 산 한 식구로. 거예요. 예. 네. 근데 전혀 뭐 지금 관여한 바 없다 그러고 네. 또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네. 저는 대통령이 어제 최소한의 경호 인력만 데리고 설을 앞두고 네.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 참배를 했더라고요. 네. 어떤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그냥 설 앞두고 갔다 온 걸까요? 그랬을 수도 있죠. 네. 근데 네. 본인의 이제 의도하고는 뭐 있든 없든. 네. 근데 그걸 보면 또 본인의 근거 지역, 네. 본인의 또 근거 집단에서는 음흠. 또 향수를 일으키겠죠. 네. 그 전에 사진 안 나왔잖아요. 사진 안 나왔어요. 어제는 사진 나왔잖아요. 네. 사진 나온 거. 뭐 또- 첫 번째 외출 네. 이래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또 혼자 쓸쓸히. 뭐 사실은 쓸쓸한 장면이죠 보면. 네, 예. 쓸쓸하고 뭐 지금 저 상황에서 누가 얼마나 뭐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주는 예, 거겠죠. 예. 근데 어쨌든 그 장면 자체의 사진을 내보내는 거 그게 결국은 의도가 있다는 거죠, 정치적으로. 이런 거죠. 네. 그런 결과를 연결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보면. 결국에는 TK 그 보수 진영의 그렇죠. 향수를 불러 일으켜가지고 그렇죠. 또 다시 우리가 이제 박정희 세력이여 단결하라. 네, 살아보자. 뭐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 것을 위한 이미지 정치의 일환이다. 네. 이렇게 근데 보시는. 사람들의 심리 구조가 네. 이게 정의가 한번 정을 줬던 사람에 대해서는 네.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정이 함부로 안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우리 보면 그 살인 사건 이렇게 범인들 보면 엄마들 와가지고 이렇게 끝까지 옥바라지 해주고 이러잖아요. 그건 뭐 당연한. 살인범의 엄마. 예. 근데 네. 어떤 때는 보면 네. 연쇄 살인범 같은 경우 보면 그 어머니가 아들이 연쇄 살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거나 알고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오. 근데 알고 있으면서도 네. 그냥 눈 감아주고 모른 척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보면. 아니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못하게 해야 되는 것이 로직인데 예. 못하게 할 능력은 없고 못하게 한다 그래서도 그러니까 신고를 하면 되는데 네. 신고를 해서 교도소 보내기는 싫고. 너무 그러니까 인간의 인간의 심리가. 심리나 성정이라는 게 참 복잡 미묘한데 어쨌든 네. 정은 그렇게 쉽게 떨어지진 않아요. 나랑 같이 있었던 사람, 내가 사랑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리 잘못했다 그래서 정이 쉽게 떨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연민을 또 자극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예. 거죠. 그래서 세상사가 우리가 인간사가 수렁이고 이런 것들이 인간 삶 자체가 수렁인 게 그런 거예요. 예. 우리가 딱 봐서 올바른만을 경쾌하게 털고 나가서 행동을 할 수 있다면 네. 다 편해요. 그게 논리 구조고 심리 구조라면. 네. 근데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잘못을 했으면 쉽게 비난 못 해요.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정당도 보면 이게 당파 이기주의라는 네. 것이 그래서 생기는 거고. 네. 그러니까 원래 정당을 만들 때는 좋은 정책을 힘을 가지고 시너지를 예. 내서 팍 하고 강하게 그렇죠. 돌파를 하고 예. 정당제도 긍정적인 예. 조력이 있는데 예. 거꾸로 이게 강한 돌파를 하다 보면 전우회가 생기다 보니까 안에서 나쁜 짓 하고 뇌물 받아먹는 놈이 있어도 그러면 저 새끼 나랑 같이 잘 싸웠던 놈이 불쌍해라. 얼마나 돈이 없었으면 뇌물 받아먹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안 되는 이게. 거예요. 이게 참. 그게 참 한국 사회가 이게 네. 정이 있어서 참 좋은 면도 있지만 네. 이 정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있는 그렇죠. 거네요. 그죠? 냉정하게 우리가 좀 딱 자르고 청산할 그래서 때 하고 이렇게 보면 해야 되는데. 우리가 독일 사회를 얘기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번에도 보면 독일 사회의 냉정함, 냉철함 조금만 이상하면 바로 신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보면. 예. 그리고 이게 그런 사회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숨기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바로바로 다 예, 모든 것을 예, 공개하고 예. 그래서 그 투명한 것이 가져다주는 시너지 효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 보다 보면 이게 이제 소소한 상황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데 파파라치들이 있잖아요. 네, 보면 네. 이게 남들 잘못하는 거 카메라로 찍고, 찍어가지고 예, 이게 보상금 받는. 예. 자 그럼 저 파파라치가 더러운 직업이냐? 큰 틀에서 보면 우리 사회를 맑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이다. 내부 밀고자들 있잖아요. 내부 신고자들. 예. 밀정?
예, 밀정. 네. 그게 이제 쉽게 말해서 비난을 하면 예. 자기 조직을 배신하고 등에서 칼 꽂은 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그 신고 내용이 정당하고 반드시 국가에서 수사를 할 내용이라면 사실은 이 사람도 과거에 거기에 은근히 가담했지만 박수 쳐줘야 되는 거거든요. 보면. 밀정이란 표현 좀 그렇고요. 네. 공익제보자라고. 공익제보자. 예, 공익제보자. 예.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딱 그런 거예요. 우리 의식의 관점이 아직도 이 밀고자와 공익제보자의 사이에 중간에 있어요. 보면. 네, 예. 근데 우리의 의식이 이런 사적인 이런 것들 같이 했던 전우기 네, 네. 때문에 불쌍하다 뭐 이런 것들을 자꾸 털어내야 돼요. 우리가 네. 밝은 개명한 사회로 그렇죠. 간다고 하는 것은 네. 이 밀고자의 컨셉을 우리 네. 속에서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공익 신고자의 네. 컨셉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보면 예. 그런 것들 예. 이게 좀 구분해서 봐야죠. 네. 이를테면 아무리 나와 함께 개혁 입법을 위해서 싸웠던 전후 동지를 하더라도 뇌물 받은 건 안 돼. 그렇죠. 예. 왜 뇌물을 받았어? 그러니까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째스까? 우리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우리, 가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노력해서 가야 될 생각, 우리 그렇습니다. 전체의 생각을 바꿔서 네. 가야 될 변화의 목표 지점들이에요. 그게. 맞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번 국면이 좀 거치고 나면 안개가 거치고 나면 뭔가 해야 되는 새로운 여러 가지 문화혁명적 차원에서 네. 그러니까 뭐 조직은 조직대로 조직 안에도 얼마나 그런 게 많습니까? 네. 앞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공직사회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민간 기업이나 학교나 뭐 온갖 뭐 병원 뭐 다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적폐들을 다 청산하는 뭐 금방은 안 되겠지만 네. 꽤 긴 시간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탄핵 심판 결정이 빨라질 거다. 네. 그렇지만 아무래도 2월 말은 돼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2월 초순까지 헌재가 변론 기일을 잡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박한철 소장 체제로는 이건 안 되고 아무래도 이정미 재판관에서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다. 네. 그런데 박한철 소장이 빠지면 8명 가운데 6명이 그렇죠. 찬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이게 더 어려워진 건가요? 모분수가 하나 줄어드는 거니까 어쨌든 확률론상으로 보면 다 타이트한 조건이 그렇죠. 돼가는 거 아니에요. 네. 보면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이정미 재판관이 있는 동안은 열심히 이게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 우리가 국민적인 어떤 관심이 계속해서 가야 돼요. 보면 네. 이게 저게 만약에 이정미 재판관도 넘어가면 네. 7명 남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렇죠. 예. 근데 이 7명 남았을 때는 네. 헌재 내부에서 한 번 더 재판관들끼리 합의를 해야 돼요. 이 재판을 끌어갈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한 명이라도 이거 재판 중지하자라고 하면 스톱해 버릴 수밖에 없어요. 재판을 중지하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는 대통령은요?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임기 말까지요? 임기 말까지. 아 그렇게 되면 진짜 이거는 헌재 앞으로 촛불이 갈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감히 그런 상황은 안 발생하리라고 보는데 네. 어쨌든 이 지뢰들의 저쪽에 지뢰가 뻔히 눈에 보이는데 예, 그 예. 지뢰들이 근처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3월 달에는 나와야 돼요. 2, 3월 달에 경우에 나와야 돼요. 따라서 대통령이 그런 노림수를 아니 왜냐하면요 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어제 또 무더기로 증인 신청을 했어요. 지금 증인 신청된 사람이 39명인가 그러니까요. 네. 근데 눈에 보이는 빤한 수들이거든요. 그리고 여태까지 보면 뭐 이렇게 있는 사람들 도피시켰다가 억지로 하나씩 그러니까요. 내보내는 거 예, 아닙니까? 예, 살라미로 하나 해가지고 예. 계속 안 나오면 예. 아예 헌재나 국민들이 여론에 집중포화가 예. 들어올 것 같으니까 네. 집중포화 안 나올 정도로 하나씩 해서 맛배기로 이렇게 나오도록 이런 전술들인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끊어야 돼요. 어. 그리고 우리도 이제 저희도 얘기를 하겠지만 언론에서도 이제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의 불필요한 증인 신청은 받아줄 필요 없다. 네. 이쯤 했으면 네. 박근혜 대통령의 측에서 할 얘기를 증거로서 다 한 것이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 측에 기회를 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네. 또 한 가지는 굳이 필요하면 헌재에서 네. 헌재 재판정에 세울 것이 아니라 네. 그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증인으로 세운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에게 서류로 이렇게 질문서를 발송을 해서 네. 며칠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서를 써내라 예. 라고 하고 그 답변서 받은 다음에 결심을 해도 돼요. 꼭 그 사람들 안 나오는 것을 날짜 한 번, 두 번 연기해 가면서 재판기일 끌어가면서 이렇게 증인으로 계속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냐? 네. 필요 없어요, 보면. 그러니까 지금 그 끊임없이 계속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또 부르고 네. 뭐 이렇게 해서 재판을 계속 이제 증인 신문을 하면서 이제 네. 지연 전술을 펴고 네. 있는 건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국가적으로는 지금 트럼프가 취임을 하지 네.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제는 나프타 탈퇴한다 그러고 네. 이제 그제죠. 그리고 네. 어제는 TPP도 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한미 FTA 아니냐. 네. 이 사람들이 이제 두근반 세근반 콩닥콩닥하면서 보고 있는 건데 특히 재계가 네.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건데 이제 완전히 올스톱돼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를 한다 하더라도 한미 간 정상회담이 되려면 우리 상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렇죠. 하반기나 가능할 것 같다. 그럼 제일 늦게 만나는 거예요. 네. 그죠? 일본 아베도 이제 다음 주에 만난다고 하고요. 네. 그럼 이게 지금 동북아 정세 어지럽죠. 사드 문제 저렇죠. 내부의 민생 현안 있죠. 헌재가 이거를 무한정 대통령 측이 너무 한 거 아닙니까? 국민의 생각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국민 생각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원로 박종필 옹께서 네. 지난번에 그 얘기 하셨잖아요. 정말 나쁘기 때문에 네. 정말 나쁘기 때문에 네. 끝까지 갈 기다 그랬잖아요. 네. 그 멘트 생각나시죠? 예, 예. 그대로예요. 지금 상황이 보니까. 끝까지 간다면 12월 대선까지 간다? 를 목표로. 헌재가 끝내줘야죠. 근데 그러니까 헌재가 끝내줘야 돼. 예. 왜냐하면 삼성 이재용도 필요가 없어요. 예, 왜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니 그쪽 저 삼성 쪽 얘기에 의하더라도 네. 결국은 핵심은 삥을 뜯겠냐 아니면 둘이 짝짝꿍해서 돈을 주고 받느냐 받은 거냐. 이거예요. 그렇죠. 근데 삼성 측 얘기가 맞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삥을 뜯어야 되겠습니까? 예. 삥 뜯는 것 자체로 탄핵 사유잖아요 보면. 그럼요. 예. 그래서 국회 측에서 그거를 추구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탄핵 사유에. 네. 그렇죠? 예. 그냥 뭘 해도 되는데 네.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보면. 아니 정우성이 안종범이 뭐 검찰에서 했던 얘기하고 크게 달라졌어요? 그 아니죠. 수첩이 뭐 달라지는가요? 아니면 녹음 테이프 파일이 달라지는가요? 아니잖아요. 네. 그쯤 했으면 알 거 다 알았잖아요. 네. 그러면 헌재에서도 이제는 대통령 측 증인 신청한 거 보류가 할 게 아니고 네. 기각 이래야 돼요. 더 들을 필요 없다. 네. 그리고 2월 한 초순 중순 2월 한 초순쯤 해가지고는 이제 대통령 측에서 굳이 할 얘기 있으면 네. 그 사람들한테 서면 진술서 받아서 헌재에 내면 그거는 참고해서 읽어보겠다. 네. 하지만 헌재에서 굳이 증인으로 더는 안 받아주겠다. 그리고 나서 2월 중순쯤에서 헌재에서 결정 딱 하면 되는 거예요. 탄핵 2월 결정. 중순, 2월 둘째 주에는 끝내라. 끝내야 예. 헌재 2월 중순에는 탄핵 심판 결정해라. 해라. 이런 메시지를 오늘 네. 던지셨습니다. 헌재가 보겠죠. 봐야죠. 아니 그리고 네. 이걸 좀 기사로 좀 써주셔야 돼요. 네. 언론이 이제 텍스트로 네. 헌재 많이 들어가야 돼요. 압박하는. 예. 헌재분들은 바빠서 네. 아마 이 팟캐스트나 방송은 안 보실 거예요. 예. 근데 텍스트 글들은 예. 보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법조계 많이 보시더라고요. 네. 예, 저희가 그 깜짝깜짝 놀랄 때가 네.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범용성이 있는 방송이었나? 깔때기. 특정층이 듣지 않고 네. 남녀노소 어린 아이 가리지 않고 정말 사랑받는 네. 팟짱이더라고요. 팟짱에 출연한 김경진. 저 하여튼 저희가 오늘은 네. 헌재에 당부하는 것으로 헌재 2월 둘째 주에는 끝내라.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면서 네. 벌써 63분 48초 49초 지나고 있습니다. 원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너무 웃겨가지고 재밌어가지고 네. 푹 빠져서 시간 조율을 잘 못해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딱 그 60분에 맞춰서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수석 대변인 맡으셔가지고 네. 엄청 바빠지시게 되셨어요. 네. 고정은 계속 하시는 거죠? 고정 출연 어쨌을까? 해야죠.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바빠도 어쨌을까는 33회 출연하고 몸빼를 맞을 마지막으로 빠이빠이 하고 가야지. 김경진 몸빼 입는 그날까지 김경진의 어쨌을까는 달린다. 달린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루야채 주세요. 저 이거 하나 샀는데 유기농 야채가 14가지? 빛이 내린다. 14가지 유기농 야채 이것뿐일걸. 14가지 유기농 야채 하루야채.